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The Course Beauty입니다. Mời người dạo này khỏe không? Mong mời người dạo này vẫn khỏe và bình an nha.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라는 베트남어로 오늘은 인사를 올립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곳 호치민은 독감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저도 외출을 하고 나면 목이 칼칼하고 몸이 괜스레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기가 또 끝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은 많이 추우신가요? 어떠신가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네, 오늘은 오버롤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이어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뒤에 반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 질문은 이와 같습니다. 왜 다듬어질수록 아름답다고 말을 하나요? 수정되고 다듬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는 매일 경쟁하고 버티는 현실 속에서 존버라고 하죠. 그 현실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너가 감히 아름답다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이러한 반문을 많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힘들고 이 세상에서 오늘이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을 할 수 있나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내일보다 오늘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감히 어떻게 아름답다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제가 집중을 해보니 과거형 같기도 하고 현재형 같기도 하고 미래형 같기도 한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 갖고 있는 성질이 참 약올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아름답다라고 하면 그래?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예로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인데요.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외국인과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은 이 한국의 비빔밥을 보고 It's very beautiful 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보고도 beautiful 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쇼크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혹은 우리 주변 분들에서는 음식을 보면 맛있겠다. 맛깔스럽네. 무슨 맛이지? 이런 맛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름답습니다라고 음식을 보고 표현한다는 것을 보고 대체 아름다움이 뭐지? 라고 It's beautiful 이라는 그 반응에 있어서 순간 지나갔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반문을 주신 것을 보고 인생이 아름답다고요? 나 힘든데? 힘든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너는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반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일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반문을 받고 난 뒤에 조금 벙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 팟캐스트 일정이 조금 늦춰진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답을 찾아야 됐거든요. 그러던 중에 답을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콜스가 제품화한 향을 떠올렸어요. 향이라는 것은 발향이 되죠. 색깔이 이미지, 시각화되어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그 뜻이 발향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아름다움이라는 그 단어가 지니고 있는 성격이
마치 우리와 인생이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앞선 영상의 이야기고 오버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름답다, 향기,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같은 라인으로 세워보았을 때 대입을 서로 해보았어요. 그러고 나니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행을 좀 떠나볼까요? 향기 상상을 해봅시다. 오렌지 향을 떠올려 볼까요? 그러면 냄새를 맡고 난 다음에는 아, 이것은 오렌지 향이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좋아, 싫어 라는 호불호가 나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감정이 올라온다 혹은 감정이 따라온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지하고 좋고 나쁨, 호불호를 나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빠르게는 3초 이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향수를 제가 제조를 할 때 느꼈던 것은 A라는 향료를 가지고 그리고 B향이라는 향료를 가지고 둘이 섞어 줍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C가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오렌지 향이 나는데 소나무에 풀냄새가 나는 오렌지 향, 약간 청량한 향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오렌지 향료 A와 솔 내 향이 나는 B 향을 섞어 봅니다. 그러면 C라는 향은 예상치도 못한 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한 번에 제가 원하는 향을 만들 수도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C- 혹은 D, E, F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향이라는 세계에 미지의 세계가 아직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미도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수를 만들 때 혹은 향의 제품을 만들 때 우리는 향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향료는 향을 맡았을 때 우리는 기체의 분자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무엇이네 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좋고 싫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체를 담는 기술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체를 조금 가둬둘 수 있는, 움직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액체화하는 것인데 액체를 조금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오일의 성질로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향료는 오일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향료를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 그 향료를 더 분석을 해보면 사실 단일의 향료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렌지 향을 내가 생각했던 오렌지 향을 만들기 위해서 향료를 얻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향료 역시 내가 생각했던 향의 발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향료를 얻기 위해서는 오렌지의 향을 얻기 위해서는 오렌지의 껍질을 수집을 합니다. 대략 3톤의 오렌지 향이 필요한데요. 그 오렌지 껍질의 양 3톤이라는 것은 자그마치 1g의 향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근데 그 향료는 끓여서 그 수증기를 모은 것이 에센스가 되는데요. 그때의 그 공정이 굉장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수를 우리가 보통 만들 때 100개 이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대형 브랜드의 경우에는 10,000개, 수십억 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3톤의 오렌지 껍질로 1g이라는 오일을 얻게 되었을 때 10,000개라는 향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계에 이르기 십상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들은 조금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화학의 향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 단일 향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버럴의 글에 대입을 해보면 향은 반드시 오일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오일 형태로 만들어질 때 다듬어짐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듬어짐에서 우리가 원함이 더해지면 우드향이 난 오렌지향, 시트러스 향이 더 강렬한 오렌지향, 또 전자파 향이 나는 일렉트로닉한 오렌지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기 다른 생동감을 지닌 향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향은 더해짐, 시간이 무르익음의 숙성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향수를 앞선 예시를 빌려오면 A라는 향료와 B라는 향료를 만들면 C라는 향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고 운이 좋을 날에는 이거야 라고 내가 원하던 거야 라고 한 번에 원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야 라고 했던 그 향수와 내가 원했던 향은 이 향이 아닌데 라고 했던 그 향은 모두 다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렌지 향에 우드 향을 더해서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시트러스 향이 막 나는 향수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막 만든 향수는 알코올의 향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쉴 수가 없을 정도로 톡 쏘는 알코올 향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향이 나고 그 다음에 우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향이 한 번에 다 발향이 되기 때문에 어떤 향이 될지 제조하는 분도, 그러니까 조향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예측이만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섞는 것은 블렌딩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갓 블렌딩한 향은 날카롭고 불안정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향료들이 A와 B가 섞이는 그 향료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놀랍게도 부드러워지고 깊어지고 또 다른 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숙성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숙성의 미를 거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향수를 만드는 것은 숙성의 기다림의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향기를 정제하고 부드럽게 깊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도 향수를 기다리는 우리도 침묵과 인내가 스며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서리, 불균형, 시행착오들이 우리들을 깎고 다듬고 만들어 갑니다. 그죠?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지내왔던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깊이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깊이는 화려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빛나는 향처럼 조용히 빛나는 우리의 인생의 빛처럼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움은 결과가 아니라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향기다 라고 말이죠. 오버럴에서 향기와 아름다움을 같은 선상에서 나열한 이유는 단순한 향기를, 냄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이유이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 인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치욕과 욕심과 그것이 반복될지라도
그 시간은 우리가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정금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참 귀한 시간이죠. 향도 마찬가지로 숙성될수록 잡내가 사라지고 본질의 향만 남듯 우리의 인생도 고난과 기다림을 지나면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듬어지는 용기에서 피어난다. 라고 말이죠. 깎이는 시간 속에서, 고통이 우리를 다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배우고, 빛을 발화하는 것을 배우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진짜 향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닐까 말이죠. 그래서 오버럴에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콧대 높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불완전함에서 더해지는 향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작은 고백일 수도 있고요. 고통 속에서 저도 고통을 겪어오면서 깎이고 다듬어졌던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배웠던 것, 그리고 빛을 발화할 수 있는 것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완전함에서 더 아름다운 향을, 우리의 인간미를 더 발화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럴에 대한 이야기를 2번의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은 리유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리유니언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제품명 문자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유니언이라고 하고 리와 유니언 사이에 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분명 있을 텐데요. 그 의미를 공개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